넘어가시죠. 자, 2장입니다. 행정학, 역사, 접근법, 이론, 모형, 때로는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죠. 쭉 한번 봅시다. 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 행태주의, 발전기능, 신행정학, 신공공관리, 뉴가버넌스, MPS도 여기 비슷하고 포스트 MPN까지 있습니다. 뒤에 게 시험이 잘 나오고요. 밑에 표는 시대 이념에 따라서 전개되는 걸 보는데, 자, 시기, 행정, 이론, 조직, 인사, 재무는 내부조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이론이 나오면 기본 목차가 뭐라고요? 대외적 측면에서는 시대 변화나 행정 이념이나 정부의 기능이나 역할, 대내적 측면에서는 조직, 인사, 재무라는 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4페이지 가시죠. 자, 1970년대 이후가 시험에 잘 나오겠죠. 무슨 선택론? 공공선택론. 퍼블릭 초이스니까 공공선택인데 저 같으면 그냥 정치경제학이라고 하겠어요. 그죠? 정치경제학. 무슨 현상? 정치 행정 현상을 뭘로 분석한다? 경제학으로 분석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경제학은 항상 뭐가 나와요? 가정이 나오죠. 가정. 경제학 모양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 바로 이론사적 의존. 가시죠. 이선정합. 맞죠? 경제학은 어떤 인간? 이기적, 주어진 선호, 완전정보, 합리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자, 정세민 시소를 타다가 방귀를 연달아 교태롭게 꼈다. 맞죠? 정샘. 정부는 공공재 생산자, 시민은 공공재 소비자, 방법론적인 개체주의와 연역적 접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무슨 정치? 교환으로서의 정치. 요 교환으로서의 정치는 무슨 뜻입니까? 정치나, 그죠? 여기 정치라는 게 정부의 규제나 정책을 말하는 거죠. 규제나 정책. 더 나아가서 정부의 활동은 무엇을 교환하는 행위다? 사익을 교환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는 공익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익을 교환하는 행위죠. 그래서 밑에 옆에 GF는 뭡니까? 정부 실패의 이론적 근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부 실패의 근거에서 도입된 모든 개혁은 공공선택론의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공공선택론은 생각으로 시험에 나왔는데요. 생각으로 쓸 일이 많습니다. 오스트롬은 무슨 패러다임? 민주행정 패러다임. 민주행정 패러다임. 다원 조직적 장치, 관할권의 중첩, 권한의 파편화 됐습니다. IAD 모형이라 그랬는데요. 여기까지는 기억 안 해도 되겠고 다중파 됐죠? 세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원 조직적 장치, 관할권의 중첩, 권한의 파편화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 했던 신제도주의입니다. 신제도주의는 자, 합리, 역사,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죠. 신제도주의 옆에다가 땡땡 찍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institution matter. 아시죠? MATTER. 제도가 중요하다. 제도가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인간의 행동은 이선정합은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자, 세로를 봅시다. 항상 이런 거 볼 때는 세로로. 자, 개념, 성격, 차원은 무조건 기억해야 되고요. 학문적 기초도 기억해야 됩니다. 제도의 특징에서는 두 개 정도는 꼭 기억해줘야 되겠죠. 제도의 초점은 이거는 안 봐도 되겠어요. 뭐 특별하게 큰 실익은 없는 것 같아요. 제도 변화는 무조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단점, 최근 경향. 자, 세로로 봅시다. 다시 뭐라고요? 그죠? 개념, 성격, 방법론은 그냥 같이 봐주면 되겠고, 제도를 보는 핵심 특징하고 제도의 변화를 같이 봐주면 되겠고, 최근의 단점하고 최근 경향까지 같이 봐주면 되겠습니다. 크게 목차를 따내면 어떻습니까? 세 개죠. 자, 갑시다. 합리선택 시험 제도주의가 나왔어요. 그럼 1번 뭐라고요? 제도의 의, 개념, 성격, 방법론. 맞죠? 그 다음에 요 제도주의에서 보는 제도의 기본 특징과 제도의 변화. 단점, 최근 경향. 단점이 있어야지 최근 경향이 나오겠죠. 그죠? 됐습니다. 합리 먼저 가보겠습니다. 세로로 갈게요. 자, 게임의 룰 오브 게임. 이 말은 아주 협소하게 잡는다는 거예요. 제도의 개념을 아주 협소적으로 잡는다는 것이고, 공식적 측면, 외생적 선호. 맞죠? 공식적 측면에 무슨 선호? 외생적 선호입니다. 방법론적인 개체주의와 연역적 접근을 꼭 써줘야 되겠고요. 제도는 요게 가장 중요하죠. 이기적, 의식적, 전략적, 합리적인 선택. 자, 균형. 맞죠? 제도는 뭐라고요?
제도는 균형이다. 제도는 뭐라고요? 균형이다. 유인조화성. 제도 변화는 뭐라고요? 유인조화성이죠. 그러나 규칙이 공공재인데 이기적 인간이 이타적 행위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공재를 이기적 인간이 자발적으로 생산하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 이 1번은 바로 밑에 있는 거 뭐로 극복해요? 3번 누구? 오스트로만 무슨 체제? 사회 생태 체제에서 상호성을 수용하는 인간으로 인간관을 변경함으로써 우리 이기적 인간의 이타적 행위를 설명하고 권력관계의 불균등성은 요즘에는 아예 이걸 수용해버려죠. 그 다음에 과소사회화된 인간, 문화적 제약을 전혀 안 받는다는 거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과소사회화된 인간 칸에 가보면 무슨 사회화된 인간? 과잉사회화된 인간이 있죠. 대형 라임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합리로 와서 몇 차 딜레마? 2차 딜레마는 무슨 딜레마? 운영상의 딜레마죠. 그죠? 설계상의 딜레마는 1차 딜레마, 운영상의 딜레마는 2차 딜레마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역사 신제도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왜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됐다는 걸 써야 돼요? 역사라는 의미를 살리려면 언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됐다는 얘기를 써줘야 되겠죠. 자, 공식 여기는 자 내생선호 아주 중요하죠. 무슨 선호? 내생적 선호. 자, 기납적 방법론의 방법론적인 전체주의. 자, 역사는 시간은 횡단면적입니까? 종단면적입니까? 종단면적이죠. 같은 말은 시계열이죠. 시계열 연구. 자, 국가 간의 유사성을 이거 못하죠. 국가 간에 뭘 강조해요? 차이성을 강조하죠. 차이성. 국가 간의 차이성을, 유사성이 아니라 왜 유사한 행위자들이 다른 행동을 하느냐. 그리고 제도의 관계적 측면을 써야지 맨 끝에 제도 복합체가 나오겠죠. 제도 복합체 개념은 왜 놓는다고요? 역사 신제도주의의 패스트 디펜던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놓는 거죠. 왜 제도가 경로전적으로 바뀌어요? 다른 제도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쉽게 변하기 힘들죠. 인간의 적응적 기대, 학습 효과와 협동 효과 등을 통해서 제도가 경로전적으로 보입니다. 그 밑에다가 락킨 아시죠? LOCK 락킨 아니면 무슨 자판? QWERTY 무슨 자판? 쿼티 자판. 그냥 빨리빨리 쓰세요. 선생님들 책에도 많이 쓰니까. 자, 불균등입니다. 제도는 어떤 집단에 특권을 주기 때문에 제도 변화에 저항한다는 것이죠. 근데 넘어갑시다. 그래서 결절된 균형, 단절 균형인데요. 최근에는 단점, 외부적 변화, 선호 형성 밑줄, 외부적 변화를 내부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복합체? 제도 복합체. 제도의 상호 보완성을 위해서 우리 시차 이론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고요. 개인의 선호 형성은 무슨 사고? 정책 사고. 무슨 사고? 정책 사고로 극복합니다. 정책 사고란 뭐라고요? 제도 운영자가 제도를 바라보는 지배적 관점이라 그랬죠. 정책 사고가 바뀌면 바로 정책이 바뀐다는 거죠. 혹시 인사행정론에서 제4회화 이론을 한 방에 극복한 게 무슨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죠. 바로 여기 정책 사고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칸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입니다. 프레임 오브 미닝.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개념이죠. 비공식, 무조건 써야 됩니다. 비공식이죠. 비공식. 내생선호, 기납적 측변. 자, 종단면적이 아니라 횡단면적이다. 국가 간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제도는 인지각본이다. 무슨 차원? 인지적 차원. 정당성, 적절성. 그래서 관련해서 적절성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효율성 X. 무슨 성 X다? 합리성 X다. 맞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효율성이나 합리성이 아니라 그 상황을 정확하게 뭐 했냐? 인지했느냐. 그 인지의 기준은 문화죠. 그때 가장 합리적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행동을 한다? 적절한 행동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무슨 논리? 적절성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제도 변화는 강압, 규범, 모방이죠. 자, 순환론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죠? 이해하셨죠? 문화라는 것이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면 그것이 무단화가 되고 사람들은 문화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 그랬는데 그 행동은 다시
문화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순한론적인 모순이 발생한다. 그리고 됐죠. 비합리적 행위, 과잉사회화된 인간. 자, 분절화 밑줄 아주 중요한 단어죠. 분절화. 분절화는 최근에는 좋게 보여줘. 원래는 뭐라고요? 제도가 굴절된다, 그죠? 또는 뭐 심하게 말하면 변질된다, 변용된다, 실패했다, 좌절이다. 근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다. 맞죠? 일반적으로 분절화를 나쁘게 쓰는데 최근에는 좋게 쓰기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과도한 구조화, 형식주의죠. 왜? 동형화에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고시생들도 이 동형화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합격생이 뭐 좋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 샀다가 또 뭐 좋다 그러면 사고, 또 선배가 주는 것도 받고 하는데, 여러분들 독서실 위에 쌓여있는 자료가 바로 동형화의 결과물이죠. 그죠? 됐습니다. 최근에는 학습에 의한 동형화를 추정하기도 하고, 도빈과 캐럿. 저는 그거보다는 포에가 디마지오, 제도 무슨가 혁신가, 무엇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 개혁을 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 금융실명제 예를 봤습니다. 됐습니다. 신제도주의. 실제로 다 봤을 때는 가시죠. 세로로 비교해야 됩니까? 가로로 비교해야 됩니까? 가로로 비교해야 된다 그랬죠. 자, 맨 위에부터 다시 갈게요. 자, 합리는 공식이면 역사도 공식이고, 사회학적 신제도는 비공식. 무조건 써야 되겠죠. 자, 합리는 외생 선호지만 나머지 두 개는 내생이죠. 확실히 비교되는 건 써줘야 되겠고, 연역, 기납. 방법론적인 개체주의, 전체주의. 근데 역사는 종단면적이면 합리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횡단면적이죠. 여기는 합리, 이기적, 전략적, 의식적, 균형. 그러나 역사는 바로 불균형입니다. 무조건 믿어줘야 돼요. 불균형, 패스 디펜던시. 차이점을 강조하면 역사 신제도주의, 국가 간 유사성을 강조하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죠. 자, 인지적 차원, 합리 차원, RCI와 정반대죠. 정당성, 적절성, 무조건 써야 될 단어입니다. 자, 유인조화성, 단절균형, 강압적, 규범적, 모방적, 동형화. 자, 됐습니다. 나머지 밑에 단점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밑에 자, 시차이론이 바로 등장한 이유는 뭐라고요? 제도, 무슨 체? 복합체. 또는 제도적 배열에서 제도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제도 변화를 위한 뭘 연구한다? 순서를 연구한다는 거죠. 그죠?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차를 연구하는데, 이분들이 연구하는 시차는 선동장단기. 가시죠? 선후관계는 인과관계를 말하죠. 그죠? 선행조건과 후행조건에 관한 인과관계의 동태적 성격은 때로는 시차적 성격이라고 그러죠. 인과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고, 장기냐 단기냐는 시간관이죠. 그리고 성숙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얼마 있다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가의 문제고, 자, 거래비용 이론은 일단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자, 주인 대리인 이론은 엄청 중요하죠. A죠, A. 됐습니다. 주인 대리인 이론. 경제학적 베이스는 가정을 무조건 써줘야 되죠. 가정은 당연히 여기는 이선정합은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요? 선호, 주인과 대리인의 선호가 일치하지 않는다. 정보의 비대칭성 무조건 써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정보의 비대칭. 이행통제 감시의 한계.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전적 기회주의로 무슨 회의? 무슨 선택? 역선택. 사후적 기회주의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합니다. 행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는 철의 삼각형, 관피와 무사한 일, 규제 포획, 복대리, 주인 없는 대리죠. 공직 부패, 뭐 다죠.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맨날 그러죠. 연인 사이에 남자가 지나가는 이쁜 여자 쳐다보면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야 돼요? 야, 도덕적 해이를 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되죠.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남자가 알아들으면 괜찮은 놈이야. 남자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저리 꺼져라 그러면 돼. 상태도 안 좋은데 머리도 안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제가 뭐랄게요? 부모님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를 범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알아들어야 되죠. 규범적으로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 주인 대리인 관계자, 물론 신탁적 관계지만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적극적 방법은 나중에 써야 된다 그랬죠. 소극적 방법은 뭘 전제하는 겁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을 전제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유인 조화성, 맞죠? 과감하게 재량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설계한 다음 성과 관리를 합니다. 아니면 목표의 직고나 수단의 분고나 결과에 대한 통제, Y-1의 성과 계획서를 제출하고 Y년도에 잘 집행한 다음 Y 플러스 1년도에 성과를 측정한다. 맞죠? 됐습니다. 유인 조화성. 요걸 써주고 난 다음에요. 혹시나 결론에 뭐라고요? 적극적 방법은 뭘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버리거나 방금 말했던 가정, 인간이 이기적이다, 이타적일 수 있죠. 스테워드 맞죠? 스테워드, 청지기, PSM이 높은 사람 맞죠? 자, 실시간 맞춤형 정보 공개를 통해서 아예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든지 이기적 인간의 가정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근데 적극적 방법을 많이 쓰면 안 돼요. 그 이론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조화성? 유인 조화성입니다. 목집, 수분, 결통, 제2인성이죠. 자, 여기까지가 신제도주의 이론의 끝이라면 지난 시간에 했던 신공공관리는 최소한 게 뭐라고요? C.C. 후드에 의하면 시장주의와 신제도주의 경제학이죠. 시장주의 핵심 단어, 큰 시장, 작은 정부, 시장 원리를 도입해서 고객 만족을 추구한다. 신관리주의는 위에 봤죠? 제.인성. 자, 이렇게까지만 써주고 밑에 5페이지 맨 밑에 네트워크 거버넌스, 뉴 거버넌스, 거버넌스, 협력 거버넌스하고 해서 한번 써준 다음에 다시 5페이지 올라와서 표 신공공관리와 신국정관리를 비교하면서 씁니다. 아시겠죠? 자, 포스트 NPM이 나오든 MPS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뭐하고 비교해서 쓰자? 그리고 신공공관리와 비교해서 쓰자는 거죠. 새로 봅시다. 정부관 이념이죠. 자, 관리, 국민, 분석, 초점, 조직인사. 이 조직인사 제문은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좋다는 거고, 위에 있는 단어들은 선생님들 책에 있는 단어들이, 알았죠? 일일이 기계적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조인제로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조인제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핵심 키워드 위주로 봅시다. 최소 꼭 써야 될 NPM은 뭐라고요? 신자유주의. 여기는 뭐라고요? 참여주의, 공동체주의. 자원봉사주의냐, 시빅시즘이냐, 시장이냐, 네트워크이냐. 엄청 중요한 단어죠. 시장은 좀 더 공부한 분들은 뭐라 그래요? 오토마이즈라고 그래서 오토마이즈. 시장은 뭐라고요? 오토마이즈. 원자화된 개인들이 합리적인 선택이 존재하는, 결과가 모든 것들을 말해주죠. 네트워크는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루즐리 커플. 그게 나있죠. 느슨한 연계가 영어로 뭐라고요? 루즐리 커플이죠. 과정을 강조합니다. 맞죠? 고객으로 보느냐, 시민으로 보느냐. 다시 뭐로 보느냐? 고객으로 보느냐, 시민으로 보느냐. 고객은 공급자 변경이 핵심이라면 도망갈 수 있으니까 정부를 재창조해야 되죠. 시민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제기해야 됩니다. 시민 재창조죠. 어저께 검찰청 앞에 엄청나게 많이 그죠? 모였었는데 혼자 가기 부끄러워서 우리 아들, 그렇게 안 간다는 우리 아들을 제가 3종 세트를 사준다는 고임원에서 데려가, 치킨도 사주고 족발도 사주고 사준다 그래서 데려갔는데 한참 구호를 외치다가 우리 아들이 한마디 하더라고. 아빠 여기 왜 왔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막 하늘이 노랗대.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막 얘기를 막 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언제 치킨 사줄 거냐고. 그래서 사진이라도 열심히 찍자 그래서 사진이라도 찍어서 그래도 네가 혹시 나중에 모찌될 값에 네가 그 갔다 왔다는 거는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자, 그 정도까지만 합시다. 됐습니다. 확실히 근데 20대들이 진짜 적더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신희도 선생님이 법률저널에 아마 칼럼 하나 썼는데, 세대 문화에 관한 칼럼 썼는데 그 칼럼이 참 뼛속 깊이 와 닿더라고. 다 제 연배고 조금 젊은 분들도 좀 있긴 있었는데 그 전체 인원의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합시다.
자, 그래서 공공기업가냐 조정자냐 됐죠? 관료는 옆에는 성과 아니면 관료력이 뭐라 써야 돼요? 에이전트죠. 에이전트. NPM에서는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보죠. 에이전트. 그러나 그 조정자라는 거 항목 찾았죠? 옆에 행정관료 옆에 뭐라 써야 돼요? PSM을 쓰든지 스테워드를 쓰든지, 그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비교할 때 그렇게 비교해 주면 되겠고, 조직인사 재무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공통점도 있다는 거죠. 공통점은 객관식에서 중요하고요. 주관식은 그냥 한 줄로 뭐라고요? 뭐 분권화를 강조한다, 정보 실패를 강조한다, 민간 협력을 강조한다는 등의 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지만 이하에서는 뭘로 비교하겠다? 차이점으로 비교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광의의 가버넌스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협의의 가버넌스는 협의의 가버넌스, 로즈 서비스 연계망 밑줄, 아가로 노프는 콜라보라키라는 신조어를 썼죠. 됐습니다. 내용은 OECD가 말했던 행정운영, 국정운영이 공참 체효율이 구현되면 좋은 가버넌스란 거죠. 공참 체효율. 아니면 과정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네트워크, 신뢰에 기반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행위자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슨 참여가 필요해요? 국민 참여 또는 무슨 참여? 시민 참여, 주민 참여가 중요하고, 네트워크는 정책 과정에 행위자들의 관계망을 무슨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정책 네트워크라고 그러고, 신뢰에 기반한 상호작용, 여기서 신뢰는 무슨 신뢰입니까? 사회 신뢰니까 이 사회 신뢰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가진 자본, 무슨 자본? 사회 자본이 중요한 논점이 되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바로 푸트남이 말했던 무슨 자본? 사회 자본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웰빙 오브 네이션이라는 OECD 보고서에서 강조됐고, 아마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는 월드뱅크가 보고서를 하나 썼죠. Where is the wealth of nation? wealth of station인가, 그죠? 국부는 어디서 오는가? 약 85%가 무슨 자본에서 온다? 사회 자본에서 온다 그랬고, 그라너베트라는 하버드 교수는 The Strength of Weak Tie, 약한 연대의 강함. 요 위크 타이가 수직이에요, 수평이에요? 수평이고 브리칭 교량형이죠. 교량형입니다. 교량의 반대는 결속형이고 수평의 반대는 수직이죠. 위크 타이의 반대는 스트롱 타이가 되겠습니다. 푸트남 가시죠. 호평민 결사, 호혜 규범, 평등 시민 관여 결사체, 사회 신뢰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회 자본은 요 정도까지 기억하시고, 밑에 있는 표는 2020년 버전으로 바뀔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식인데요. BLI 지표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GDP로 국가 간 비교를 안 하고 뭘로 비교한다? BLI 지표로 비교합니다. Better Life Index. OECD가 2012년 이후부터 2011년 이후부터 Beyond GDP라는 명제에 따라서 과제에 따라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BLI 지표가 전체는 38개국 중에 29. 우리나라 근데 여러분 경제가 11인가 10이잖아요. 전자정보 1등인데 참 BLI 지표는 낮죠. 자, 그 밑에 가시죠. 시민 참여. 시험은 뭐로도 나왔다? 올해 시험 문제는 국민 참여라고 나왔죠. 지방에 가면 무슨 참여가 돼요? 주민 참여가 되죠. 됐습니다. 행정과정의 영향. 가장 넓은 개념이죠. 영향. 결정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영향이죠. 영향. 어제 촛불시위도 시민 참여죠. 비제도적 참여로서 좀 문제가 많지만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행위죠. 정보 제공, 협의, 결정. 가장 좋은 거는 무슨 수준입니까? 결정 수준 참여니까 주참, 주청, 주소 이렇게 가면 되겠고, 전자참여 AICBM을 활용하는, 맞죠? AICBM을 활용하는 참여. 선의 사각액 실마치게 됐습니다. 국민 생각하면 들어보셨죠? idea.epeople.go.kr 국민 생각함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갈등관리 아주 중요한 논점입니다. 무조건 A죠. 자, 이슈를 잡아봅시다. 갈등관리는, 일반적인 갈등관리는 예준, 대복입니다. 예방준비는 사전, 사후, 예방준비는 사전적 갈등관리고요. 대응복구는 사후적 갈등관리입니다. 요거는 좀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자, 갈등 해소 방법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은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업스트림이죠. 자, 양가로 2번 다운스트림 나와 있습니다. ADR이죠. ADR. 그리고 입시에 나와서 지금 가장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건 바로 뭐라고요? 갈등 관리의 원칙이죠. 갈등 관리에서 지켜야 될 원칙. 다수결이 좋다 안 좋다? 다수결은 안 좋다. 다수결은 안 좋고요. 어떤 거? 공유 신자 참여지, 정보 공개 공유, 신뢰 확보, 자율 해결, 참여와 이익의 비효행량, 지속 가능한 발전, 공론조사에서 수기성을 보완하든지 시야오에서 합의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하나 빠진 게 양가로 5분에서 뭐라고요? 유형별, 갈등 유형별 해결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익 갈등은 배심원 제도 같은 것이 좋고, 환경 갈등은 규제 협의나 공론조사 같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념 갈등은 국가공론화위원회 맞죠? 프랑스의 국가공론화위원회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갈등관리의 쟁점을 쓰시오. 자 갑시다. 그럼 뭐라고요? 일반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쓰고 업스트림을 쓰고 다운스트림을 쓰고 갈등관리의 원칙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쓰고 싶으면 유형별 갈등관리를 써주면 완벽한 대박 답안입니다. 자 다시 갑시다. 업스트림에서 주어는 무슨 조사? 공론조사가 핵심이죠. 공론조사, 무조건 공론조사 중심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합의회의는 전국 주제의 배심원들을 하지만 단일의 합의된 의견을 해요. 근데 공론조사는 뭐 합니까? 투표나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을 모아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근데 전국 주제로 한다는 건 맞고요. 그러면 주민투표, 국민투표와 공론조사는 뭐가 다릅니까? 같은 것은 투표를 한다는 건 같지만 국민투표나 주민투표는 불완전 정보나 선전선동, 선전선동의 반대가 수기 아닙니까? 그죠? 불완전 정보, 과잉 참여와 가소 참여의 반대말은 공론조사야 하면 생각날 단어가 뭡니까? 등대숙 수용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민투표는 평등성이나 대표성, 수기성, 수용성이 낮지만 공론조사는 그게 높다는 거죠. 시나리오 워크숍은 시험 나올 확률이 떨어집니다. 무슨 사안? 미래 사안이고 아직 안 나온 게 규제 협의죠. 무슨 규제? 잘 규제, 공동 규제 맞죠?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서로 협상을 통해서 갈등 관리하는 거죠. 대포천 맞죠?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올만 하죠. 자, ADR은 어디에 대한 대안입니까? 법원에 대한 대안이죠. 그죠? 그래서 법원은 최종적이지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긴 시간과 또는 판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비전문가에 의한 해결이기 때문에 ADR 협조 중 이건 영어로 기억한다 그랬죠? 자, 네고시에이션은 제3자가 없고요. 구속력도 없습니다. 굳이 거기서 한다면 상담자 정도는 넣을 수 있어요.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조정은 이제 제3자가 있고 그러나 구속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요? 시하오나 공론조사는 따지고 보면 뭐에 가깝습니까? 조정에 가깝죠. 중재는 행정심판이라고 그랬죠.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준재판 맞죠? 무슨 구조? 대신구조 그죠? 가 필요합니다. 왜 준재판에 대신구조가 필요하냐? 바로 뭐가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불복이 가능한 거 아시죠? 협조 중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MPS는 우리 시험에 나왔으니까 핵심 단어 제가 좋아하는 단어 뭐라고요? 거기 전략적 합리성, 소통적 합리성 나와있죠? 저는 그 위에 단어를 좋아합니다. 공익은 광범위한 시민 참여와 담론을 잘하면 자연스럽게 생길 결과물, 부산물이라는 거죠. 원자력을 할까 말까를 우리 대의민주 원리에 따라서 국회의원이나 관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담론 과정을 잘 설계하면 자연스럽게 달성되죠. 그 과정에 공무원들은 봉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무원들은 PSM이 높아야 되니까 청지기가 돼야 되겠죠. 무한대의 책임성을 강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죠. Accountability is not simple. Accountability is not simple.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무한대의 책임을 요구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탈신공공관리론입니다. 크리스텐션과 레그레이더, 트랜스엔딩 NPM 무조건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광의는 NPM의 문제를 실행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는 협의적으로 뭘 해결하기 위한
분절화, 디커플링, 분절화, 프래그멘테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NPM이라고 그러겠습니다. 분절화의 반대말이 나와있죠. 분절화 문제점, 난제를 해결하시다. Connected Government, Whole of Government. 우리 조직론에서 이거 많이 봤죠? 분업이에요? 협업이에요? 협업이죠. Connected Government, Network Government, Whole of Government. 디커플링을 축소한다. 1번부터 6번을 무조건 외워야 되겠죠? 갑시다. 분절화 방지, 총체적 합체적 재집권 재규제. 1번은 책임 운영기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이걸 꼭 써야 됩니다. 이걸 최초로 소개한 논문에서 아주 강조했던 내용이고, 공공민간 파트너십, 역할 모호성 제거, 명확한 역할 관계, 각국의 문화 요소를 강조한다. 이거 써주고 그냥 우리는 어떤 틀로 대외적 측면에서는 정부 기능을 재정립하고 조직 인사 재무적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죠. 마지막에는 이제 딜레마는 선균 충분. 딜레마는 뭐라고요? AB 대안이 선균 충분인 상태죠. 자, 뭐 예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이죠. 중국은 경제적인 불이, 미국은 한미동맹이라는 명백한 두 대안이 선균 충분 상태죠. 자, 아니면 뭐가 큰 상태다? 기회 손실이 큰 상태다. 기회 비용하고 뭐가 달라요? 사전에 알 수 있고 분석으로 조절되지 않죠. 이럴 딜레마 상태에서는 정책 행위자들은 소극적인 건 뭡니까? 딜레마를 최소화하거나 지연시키려는 것이고, 적극적인 것은 딜레마를 해결하거나 딜레마를 해소하려는 거죠. 결정회상 동모가세. 결정회상 그만하고 동모에 가자. 결정권을 이양한다. 회피, 호도, 희생양, 상징주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또는 정책의 비일관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죠. 딜레마 모형이 대안의 동시선택, 전략적 모호성, 공론조사죠. 자원의 추가 투입, 새로운 딜레마를 건설하는 것. 이거는 미기출로서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딜레마 모형, 결정회상, 동모가세. 그래서 생각으로 많이 정리해놨고요. 자, 정부 기능의 재분류는 영성할주인데 요 정도까지는 기억 안 해도 되겠고요. 요 첫 번째 거 우리 그냥 간단하게요. 국가 기능을 크게 3개 나누면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국가관리, 경제산업, 교육문화복지 맞죠? 그냥 직관적으로 뭐라고? 국가관리, 수소공제죠. 국방치안 같은 거. 경제산업, 교육문화복지 됐습니다. 사전 대안 분석 밑줄. 여러분들이 큰 정보로 가자, 작은 정보로 가자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사전 대안 분석. 그 사전 대안 분석의 핵심이 무슨 테스트입니까? 시장성 테스트죠. 시장성 테스트의 주기적인 거. 꼭 필요하냐? 직접 해야 되느냐? 다 지금 이게 예스죠. 예스 중간에 화살표입니다. 예스, 예스 그죠? 놓으면 뭐예요? 폐지. 직접 책임할 필요가 없으면 뭡니까? 민영화해야 되겠죠. 다른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모르니까 무슨 테스트를 해보자? 시장성 테스트를 해보자. 시장성이 없으면 정부 내에서 운영하지만 책임 운영기관, 운영 혁신을 한다는 거고, 강제 경쟁 입찰을 시켜보면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최근에는 블레어 정부에서는 베스트 밸류로 바뀌었는데 그까지는 뭐 지방행정의 내용이니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베스트 밸류는요 꼭 민간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최고 가치를 제공할 수 있으면 정부가 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설명이죠. 그까지는 너무 나간 내용이고, 자, 정부가 하는 일 중에 못하도록 막는 거 뭐라고요? 규제죠. 규제는 딱 두 단어입니다. 한번 써보시죠. 권리 제한, 의무 부과. 규제는 뭐라고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분은 자유를 또 넣기도 하더라고요. 권리, 자유 제한, 의무 부과. 규제는 뭐라고요? 정부 규제는 정부가 시민사회에 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양적인 측면에서는 웬만한 규제를 다 없애봐야 되겠죠. 파저티브, 네가티브, 네가티브. 네가티브니까 그죠? 땡땡 금지한다 맞죠? 땡땡 금지한다, 땡땡 금지한다 맞죠? 네가티브 방식이죠. 원칙 허용 예외 금지,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됐죠? 기존 규제 전면 재검토,
일몰형 규제 영향 분석, 규제 총량제는 넘어가시고 신설 강화할 때 규제 영향 분석 하는데 제가 본 것 중에는 규제 등급제가 좋았어요. 규제 등급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10만 명보다는 100만 명, 100만 명보다는 500만 명이 관련된 규제를 더 빨리 완화하는 게 중요하죠. 만기가 되는 규제를 일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규제 등급, 비용이나 사람 관련자 수를 나눠서 하는 방식이 좋다는, 너무 나갔고요. 파괴적 기술, 자율주행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했죠. 교차적이죠. 난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직 규제를 해야 돼요? 수평 규제를 해야 돼요? 자율주행카는 IT와 자동차를 같이 묶어서 규제해야 되죠. 무슨 규제? 수평 규제로 가야 되고 덩어리 규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규제 샌드박스 가시죠. 이거 별표 A 됐습니다. 신기술 법령 미비 상황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합니다. 신허특이죠. 신속 처리, 임시 허가, 실정 특례. 그죠? 대학 모의고사에서 나왔어요. 요즘에 최근에 개혁 중에 가장 핫한 겁니다. 신허특이죠. 그죠? 뭐 굳이 예를 들면 수소 충전소죠. 지금 우리 그죠? 임시 허가를 받은 게 어디예요? 임시 허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소 충전소,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수소 충전소가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의 대표적인 지금 현재 케이스죠. 규제 샌드박스 뭐라고요? 신기술이라든지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등장하는 게 뭐라고요?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신허특인데 근데 사회적 안전성 장치가 있다는 거 아시죠? 사회적 안전성 장치가 있습니다. 질적 단계에서는 better regulation, 규제 다원주의 규제 대안입니다. 직접 규제부터 볼게요. 가장 센 거죠. 직접 규제보다 약한 게 간접 규제고, 간접 규제보다 약한 게 배출권, 그 다음에 자율규제, 행정지도, 정보 제공과 공표. 맞죠?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규제는 아니지만 규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보죠? 바로 그겁니다. 자율규제의 대표적인 게 대포천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는 재규제와 규제관리에서 하는 재규제는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규제관리, 규제의 복잡성을 해서 현재 상태를 계속 관리하는 거죠. 복잡하니까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규제관리. 재규제, 보결이라는 학자를 꼭 써야 됩니다. 그죠? 이거 아니라 그랬죠? 규제 완화했더니 규제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다시 규제한다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규제 완화 이후의 규제, 시장을 위한 규제, 경쟁을 위한 규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행정이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혼자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박수로 한번 증명해 주십시오. 자, 박수. 촬영 잘 됐나? 계속 지키고 있잖아. 꺼졌네. 아니, 제가 다시 해줘. 네가 껐냐? 안 꺼졌어. 야, 안 됐어. 몇 주? 아니, 녹화되고 있어. 수고했어. 4번 특강 듣는 사람만 남아주시고 아닌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다음 주도 꼭 다음 올 수 있도록. 규제 프리존은 이제 없어졌지. 아, 없어요. 문 좀 열어봐. 이게 딜레마 이거 할 때 그 요즘은 동남권 승무원 이거 써도 돼요. 사례. 잠깐만 있어보자. 확실히 음성이 좋네. 오!